이뇨한 혁신위원장 지금 아주 국민의힘을 확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혁신 안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지금 뒤집어 놓고 있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는 사람들이 좀 조마조마해 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 칠까? 최근에 결정적으로 사고 친 게 대통령실 얘기를 한 거지요. 내가 대통령 만나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지금 만나면 좀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뜻만 전하는데 열심히 그냥 하라고 했다. 그 얘기가 결국은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좋게 보면 뭐 정치 모르는 순수한 분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뭘 알아야 하지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용산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거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마. 그래도 이미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뭐 대통령 친한 분들, 특히 지도부나 영남의 이 중진 의원들 희생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대통령실하고 좀 교감을 한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인가요?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통령을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한 열흘 전에 제가 좀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아, 직접 온 건 아니고. 예.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예.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음흠.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만나는 거는 모르지만 거침없이 혁신안은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신가요? 예. 지적할 것 지적하고 예. 뭐 아주 긍정적으로 그거를 개입을 하지 않겠다. 전혀. 말이요. 정직하지 않으면 꼬이는 겁니다. 이제 자기도 말하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거 개입하지 않겠다 전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서 다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데 신호가 왔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말을 거침없이 하려고 용산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침이 없는 겁니까? 물어보고 하는 걸. 거침이 없다는 것은 용산이고 당 지도부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내가 할 말 할 때 그때 거침없이 한다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뇨한 위원장님.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말을 좀 앞뒤가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면 그 의사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에서는 소화제 처방해주고 뒤에서 암이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일단 대통령실 당황되죠. 어이구, 저 큰일 날 사람이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또 입장이 난처해졌죠. 김기현 대표 얘기를 이어서 들어볼까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출마하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뭐 씹은 표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상자들이 몇몇 있죠. 일단 영남 중진 대통령 측근 해당되는 사람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맨 먼저 나는 대구에서 끝낼 거야.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장제원 의원 내 힘을 보여주겠어. 버스 92대? 92대 동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간증 형식으로 권력의 탄압을 받아도 나는 뭐 맞서 싸운다 이야기하고 김기현 대표 뭐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진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짜증나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기현 대표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 좀 빨리 온 거 아니에요? 당 쪽에서 보면요.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이제 산통 깨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보면 이제 레임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보냈던 것이 혁신이 아니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떻게 하면은 민심을 조금 달래느냐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심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오다였구나. 그래서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손을 잡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오래 가지 않아서 그런 상황들이 노출되었고 김기현 대표 저항을 했고 인요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팔았고 이러면서 어제까지는 완전히 깨질 것 같았는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한동훈 부인의 등장입니다. 저는 이 장면도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부부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퍼스트 레이디의 일종의 등판처럼 보이는 그 사진과 한동훈이 윤핵관을 교체하고 금핵관들을 내세워서 뭔가 새로운 판을 짤 것이라는 느낌이 딱 오니까 어제 저녁에요.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손을 잡고 여기서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네, 예,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을지 궁금하잖아요. 박정하 대변인 발표를 잠깐 한번 네, 들어보고 예. 갈까요? 오늘 회동은 다시 한번 혁신위원회 출범 당시와 그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와 활동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는 인요한 위원장님께 이번 혁신처럼 과거와는 달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주고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혁신이 앞으로도 향후도 혁신위의 가감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니까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스스로 타월을 던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봉합이 되었고 한동훈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저런 이제 손잡기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지금은 소설처럼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 말은 뭐냐. 대통령의 일방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힘은 갔다.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은 나는 윤핵관 아니다라고 했고 장제원은 스스로 새 과시를 했습니다. 윤핵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대혼란의 상황으로 국힘은 뛰어들어갔고 대통령은 더 이상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요 대통령 내지는 뭐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하고 같이 아마 이 지금 국힘을 껍데기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 이런 그 외 녹취에서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일관된 어떤 행보고요. 대통령은 특수부에서 평생을 계신 분이에요. 특수부라는 게 뭐냐? 피의자를 꼬십니다. 이렇게 꼬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피의자를 설득을 해서 자백을 하게 하고 공범을 불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불면 너 이렇게 다 잘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딱 불어서 그 공범이나 그 우두머리를 갖다가 구속하는 날 그날 밤에 룸사롱 뭐 이런 술집에 가가지고 전부 다 같이 회식하고 이게 특수부의 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이 뒤통수가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있을 때 쓰다가 그래서 적이라도 손잡고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토사구팽하는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특수부의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대통령이라는 분을 이제 잘 관찰을 해보면 이분은 토사구팽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요한은 뭐냐, 인요한의 임무는 지도부의 존재감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비대위로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인요한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요한은 자기 임무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김기현하고 윤핵관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왜 쓸모 있었냐? 경선, 대선을 잘 치르고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당을 사당화하는데, 당을 장악하는데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당이 어느 정도 장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는 대통령은 정치인을 안 믿어요. 정치인을 아마 쓰레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버리고 국힘을 껍데기만 남긴 다음에 그 안에다가 검찰과 용산의 제2의 연예관들을 씹는 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이 자신의 직할 체제를 완성하는 것인데 그 비대위원장이 뭐 저는 한동훈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안 나오고 딴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비대위 과정으로 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윤핵관뿐만이 아니라 국힘의 다선 중진 의원들하고 대통령의 한판 승부가 이제 예정돼 있는 거죠. 12월 달, 1월 달. 예. 지금 박정아 대변인 발표를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저렇게 발표를 하면 이제 기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취재를 하죠.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보다 실제로 오고 갔던 내용이 뭔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합니다만 일단 발표 내용은 행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뭐 뻔한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고 김기현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좀 새겨봐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아주 그 일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해석을 한번 해드린다면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 속 다 깠다. 그리고 욕설도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는 욕설도 했다는 얘기고요. 허심탄회한 것은 깔 것 다 깠다는 얘기고 다양한 주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는 건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또 깊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상황은 그동안 유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알제 이렇게 하고 좋겠죠. 그런데 알제 했던 김기현 대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본인이 사냥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미션이 있지 않았겠어요? 정리할 사람들. 본인은 잘 모르고 정권을 준다. 뭐 정권이 있기는 했습니까마는. 그랬는데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혁신이 없애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니까 급발진하면 안 된다. 야, 안 되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만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 정말로 이게 어디 뜻입니까? 어디까지 정리를 하라고 듣고 왔습니까?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살아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신인규 변호사, 커튼을 열어젖히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우선 저는 저 박정아 대변인의 저 논평을 보면서 참 저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까. 내가 이러려고 대변인이 됐나 이 생각을 할 것이고, 아마 김기현 당대표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고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워딩이 좀 떠올랐던 장면 같고요. 예. 저는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게 좀 기획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이 정도의 기획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기획력도 없다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그 검찰의 특수부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서 남을 소위 말 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획으로 가능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욕망을 제가 칼을 들고 가서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제불능 상태에 저는 빠져있다, 자중질환이다, 전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이지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늘어난 팔, 그러니까 기획돼서 사주받은, 즉 교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체리 따봉 문자로 첫 번째 확인이 됐고요. 물증 예.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진복, 강성규라고 하는 이분들이 전당대회 때 많은 물증과 증언들을 또 내뱉어서 두 번째 증거가 나왔고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자백을 하면서 세 번째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통한 사당화는 이미 끝난 겁니다. 증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저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와 장제원, 김기현류의 기회주의가 지금 맞붙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사당화에서 홀로서기 하려고 하는데 장제원, 김기현 이분들 정치 오래 했거든요. 나쁜 형태로 오래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곱게 안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장제원, 윤석열 간에 지금은 당내 헤게모니를 놓고 일대 지금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뭐 장제원 의원 압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지지율이 받쳐준다면은 무슨 권한이 있겠지만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더 이상 이용 가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장제원 의원 쪽에서도 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대통령과의 거래들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카톡이든 텔레그램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멱살을 쥐고 가면서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지금 해체되는 지금 보수 헤게모니가 깨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우 궁금한데 저는 이게 누가 이길 거라고 보냐면요. 원조 윤핵관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조 윤핵관들에게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 당내의 권한은 잡겠지만은 아마 국민들이요 무섭게 심판하리라고 저는 봅니다.